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볼 주제는 바로 평택, 그중에서도 브레인시티 개발하고 한신더휴 아파트 얘기입니다. 네, 이게 뭐 뉴스 기사부터 투자 분석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꽤 다양한데요. 네, 맞아요. 오늘은 딱 이 자료들만 가지고 평택 성장의 진짜 동력이 뭔지, 또 이 한신더휴라는 기회가 어떨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 쭉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아,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역시 삼성전자. 이 평택 투자가 워낙 크니까요. 그 영향력. 그렇죠. 삼성이 크죠. 둘째는 이제 브레인시티 자체 계획인데 뭐 카이스트 캠퍼스나 대학병원 같은 거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네. 셋째는 GTX, 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아, GTX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큰 그림들이 한신도휴라는 구체적인 아파트 투자건하고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큰 거, 삼성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자료 보니까 평택 캠퍼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축구장 400개 크기? 네,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P1부터 P6까지 반도체 팹, 그러니까 공장 라인 계획도 나와 있고요. 그쵸, 계속 짓고 있죠. 특히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 글로벌 인프라 총괄이라는 조직 있잖아요. 아, 네, 그 조직. 거기가 내년 상반기 목표로 동탄에서 평택으로 옮겨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료에서는 이 조직을 반도체 생산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게 그냥 부서 하나 옮기는 거 이상인가요? 그럼요. 훨씬 큰 의미죠. 단순한 부서 이동이 아니라 삼성이 이제 생산 전력의 어떤 무게중심, 이걸 평택의 차세대 메가팹으로 옮긴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 무게중심 이동. 네. 최근에 그 AI 칩 수요 엄청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대응하려고 30조 원 이상 들어갈 거라는 P5 라인 공사, 그거 다시 시작했다는 뉴스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일자리가 늘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자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일자리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수가 아니라? 네, 이 P5, P6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뭐랄까 높은 소득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 있잖아요. 그런 게 대규모로 생긴다는 거죠. 아, 질적으로 다른 일자리? 그렇죠. 그게 도시 전체의 어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P6까지 다 지으면 생산 유발 효과 550조 원, 고용 유발 효과 130만 명,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와, 550조, 130만. 엄청나네요. 네, 이게 평택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지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공장 하나가 아닌 거예요. 야, 삼성이라는 엔진이 진짜 강력하게 평택을 끌고 가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엔진 동력을 받아서 크는 브레인시티 자체는 어떤 그림인가요? 자료들 보면 그냥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직주락하게라고 해서 네, 직주락하게. 일하고 살고 즐기고 배우고 치료까지 이게 다 되는 복합도시를 만든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자정도시를 목표로 하는 거죠. 네, 핵심 시설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랑 아주대 평택병원이 딱 꼽히더라고요. 이 두 개가 브레인시티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료 분석은 어떻습니까? 이 두 시설이 브레인시티의 뭐랄까 클래스를 다르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분석되고 있어요. 클래스를 다르게 한다. 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이게 2029년 개교 목표인데 그냥 학교가 아니라 삼성하고 연계해서 반도체 연구하고 인재 키우는 중심지가 될 거라는 기대가 크죠. 아, 삼성 연계 연구 인재. 그렇죠. 최고의 연구 역량, 똑똑한 인재들을 막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자석 역할. 그리고 아주대 평택병원, 이것도 500병상 이상이고 2030년에서 31년 개원 목표인데 이것도 의미가 커요. 병원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일단 대형 대학병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큰 병원 있으면 좋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병원 자체가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되게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병원이 집값에도 영향을 준다. 그럼요. 응급 상황 생겼을 때 바로 갈 수 있다는 그 심리적 안정감, 또 의료 접근성 편한 거, 이런 게 주거 만족도를 확 높여주고,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병원 관련해서 의사, 간호사, 직원들 이런 분들이 또 안정적이고 풍부한 임대 수요층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요. 아, 임대 수요까지. 그렇군요. 그런데 그 병원 개원이 2031년이면 좀 시간이 걸리는 편 아닌가요? 자료에도 그 얘기 있던데요? 맞아.
그 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료에서는 일단 부지 매매 계약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아, 취소될 걱정은 적다. 네. 오히려 좀 재미있는 관점을 제시하는데 입주 시점하고 병원 완공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몇 년 정도 있죠. 이걸 도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일종의 골든타임 아니면 축복의 시간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골든타임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길게 보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도시가 커가는 걸 직접 보는 거니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도시 내부 시설도 중요하지만 외부랑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교통 중요합니다. GTX-A하고 C노선, 이거 평택 지지역까지 연장하는 계획, 2028년 완공 목표던데 이게 기대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GTX 기대감 높죠. 이게 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생활권이 되는 건데 와, 이게 평택 가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료에선 뭐 가치 차익 거래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아, 그 개념이 핵심입니다. GTX 개통은 평택의 접근성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게임 체인저? 자료에서 말하는 그 가치 차익거래가 하는 게 뭐냐면요. 서울 강남하고 걸리는 시간은 비슷해지는데 비용은 훨씬 합리적인 수준에서 높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아, 시간은 비슷한데 가격은 싸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너무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이 볼 때 평택이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안 수요. 네, 이게 실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또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고급 일자리 창출하고 이게 딱 맞물리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겠네요. 시너지가 있겠어요. 네, 단순히 그냥 빨라진다 이게 아니라 평택이라는 도시 자체의 위상이나 가치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거시적인 그림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삼성 확장, 브레인시티 자족 기능, GTX 연결. 네, 큰 그림들이죠. 그럼 이제 이 배경 속에서 자료들이 주목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아파트, 여기로 좀 더 초점을 좁혀보죠.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브레인시티 안에 7블록이라는 위치,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된 초품화 입지,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점이 강조되나요? 단지 자체나 줬던 면에서요. 뭐 단지 설계 자체도 건폐율 낮고 조경 넓고 4베이 판상형 구조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네. 투자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자료에 딱 제시돼요. 아, 투자 관점 포인트, 뭔가요? 첫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여기가 공공택지개발지구라서 법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아, 분양가 상한제, 그게 뭐죠? 이게 뭐냐면 정부가 딱 기준을 정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신더휴 전용 84제곱미터, 보통 33평, 34평형이죠. 이게 확장비 다 포함해서 분양가가 5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5억 2천. 네, 근데 이게 브레인시티 안에 다른 단지들하고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살짝 낮고 특히 바로 옆에 고덕 신도시 있잖아요. 네, 고덕. 거기 비슷한 평형 시세가 지금 뭐 6억에서 9억 원대까지 가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분석하는 거죠. 와, 고덕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꽤 나네요. 네, 그렇죠. 초기 가격 부담이 덜하다는 게 큰 장점이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중요 포인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규제 환경입니다. 규제요. 네. 실거주 의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동안 그 의무 이행 시점을 미뤄줬어요. 유예된 거죠. 아, 3년 유예. 그게 어떤 의미죠? 이건 사실상 뭐 전세를 놓거나 해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확 줄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아하, 실거주 부담이 당장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평택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잖아요. 네, 풀렸죠.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어요. 예전엔 2년 거주해야 했는데 이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거주 유예, 양도세 완화까지 규제 면에서도 좀 유리해졌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자료 보다 보니까 초기 청약 경쟁률은 생각보다 좀 낮았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위험 신호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해석이 또 흥미로워요. 네. 이걸 그냥 단순히 이거 안 좋은 건가? 이렇게만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는데요? 오히려 이게 개발 초기 단계,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대형 호재들이 아직 눈앞에 딱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 같은 걸로 봐요. 개발 초기 증상이다.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지금 가격에 아직 충분히 다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 아직 싸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제공된 하자 판정 통계 자료 같은 걸 근거로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시공 안정성도 뭐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군요. 미래 가치를 미리 살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쫙 종합해 볼 때 평택 브레인시트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좀 요약될 수 있을까요? 삼성 P5 라인 가동, GTX 개통, 카이스트 개교, 아주대병원 완공, 그리고 한신더휴 입주까지. 와, 주요 이벤트들이 2028년에서 2031년 사이에 막 몰려 있네요. 네, 맞아요.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하죠. 자료에서도 이 시기를 잠재적인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던데요. 네, 티핑 포인트. 그 표현은 이 시기의 평택, 특히 브레인시티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확 폭발적인 성장이나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는 거죠. 임계점을 넘는다. 네, 자료에 나온 투자 논리를 종합해보면 이건 뭐 단기 시세 차익 이런 것보다는 평택의 근본적인 성장 잠재력, 그걸 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라는 권유로 보여요. 장기 투자 관점. 그렇죠. 삼성이 계속 투자하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카이스트랑 대학병원이 들어서면서 도시 인프라 수준이 높아지고 또 GTX로 수도권 핵심 지역이랑 연결이 강화되고 이 세 가지 큰 축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도시 가치를 끌어올릴 거라는 전망이죠. 네. 가 제시하는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수원 아주대병원 주변도 처음엔 완전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핵심 주거지가 됐잖아요. 그런 사례를 들면서 장기적인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시도도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런 비교도 있었죠. 물론 뭐 투자는 결국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아, 그럼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제공된 자료의 내용을 충실하게 분석하고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자료는 과거 사례를 들어서 브레인시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삼성투자, 브레인시티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 GTX의 연결성 강화 같은 평택의 거시적인 성장 동력들, 네,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한 한신더휴, 아파트의 입지, 가격, 규제 환경 같은 구체적인 투자 요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